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책의 467페이지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인데요. 자, 우리 아마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 대충 거의 따라갈 수 있는데 꼭 공부해야 될 게 세 개 있죠. 첫 번째 수요 공급, 두 번째 투자, 마지막 하고 있는 감정평가. 이건 공부를 한 만큼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좀 쓰시는데,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우리 출제 빈도가 있을 건데, 20회부터 쭉 보세요. 대충 보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뭐 6개, 그 다음에 6개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문제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평가는 15% 이상 시험을 내라 딱 정해져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년 6개에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7개 정도. 자, 그런데 실제 이걸 제가 이제 이 서울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책 우리 얼마 안 되죠? 요 가지고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요걸 가지고 3개월 동안 수업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3개월 동안 할 거 가지고 우리 중개사한테 뭐 있습니까? 4시간 만에 그냥 끝낸다고.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 말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이 물건 가격 등을 평가는 누가 평가합니까? 감정평가사지. 그러니까 한경에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실제 우리 중개업을 하는 분은 뭐 있습니까? 이걸 한 목적은 감정평가사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평가됐다, 그 흐름, 그러니까 읽을 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그런 개념이지 절대 이게 깊숙한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내용을 다 따지지 말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거 제가 저기 수업할 때 있죠. 물론 전체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하자고요. 목적은 7개를 공부할 거예요, 제가. 예? 요 7개. 요걸 해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나왔을 때 적어도 5개 이상 여기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5개. 한 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7개 가장 중요한 게 요것만 딱 공부하시라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시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공부해야 될 게 뭐 있냐? 첫 번째, 책에 있는 순서를 가면요, 요걸 먼저 공부하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두 번째, 가격 재원칙. 세 번째, 요 감정평가 3방식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원가법. 두 번째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세 번째 보니까 수익환원법.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하겠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는데,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좀 더 하겠지만, 자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써놨습니다. 이 건물은 원칙은 이 방식을 쓰게 돼 있어. 원가법을. 나중에 하겠지만 자동차는 무조건 이 방식을 쓰게 돼 있다고. 또 우리 보통 광산 등은 무조건 이 방식을 쓰게 돼 있다고. 또 선박 등 항상 이런 방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있는 물건마다 어떤 쓰는 방식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거요. 우리 매년 한 5월달 되면요, 이 도로에 어떤 프랭카드 붙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땅이나 건물 등 항상 공시 알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부동산 공시 가격제도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거기 출제표를 보니까요, 25회 때입니까? 출제표 보세요. 25회 때 보니까 25회 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죠.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실제
잠시만요. 요거 제가 수업할 때 채 20분 수업 안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게 20분 수업 하는데 이게 3개 나왔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앞에 어떤 법이 좀 바뀌었거든. 바뀌었을 때 이쪽에 어떤 법이 바뀔 때 약간 참여했던 이 교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걸 냈다는 거지. 했다는 거지. 그런 이 자기 어떤 약간 자랑 섞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3개 사실 한 거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는 게 1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 절대 있죠.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100% 시험 나오거든. 요건 반드시 하셔야 돼. 단순 암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아마 수업은 요거 2개 합쳐봐야 제가 한 30분 채 수업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큼 반드시 내 걸로 가져가시고 그 2개는 확정돼 있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도 있죠. 조금 마시면 금방 가져갈 수 있다고. 이 2개도.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기본이 1개 또는 2개 나오는데 보통 1개 나온다 치자고.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4개에서 여기서 무조건 기본은 3개는 꼭 나온다고.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 보면 안 하던 거예요. 조금 마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요 4개는. 문제는 뭔가 여기 있는 평가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자, 여기 3개 중에서 꼭 하실 건 이건 무조건 하셔. 그 다음에 요건 공부 양이 좀 적은데 가끔 나온다고. 요건 말고 다른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이냐면 땅을 평가할 때 우리 항상 평가 방식이 있는데 거기 공시가격제도인데요. 자, 일단 좀 더 보고. 자, 요거까지는 하시고 있죠. 제가 봐서는 요거는 웬만하면 그냥 버리시라고. 수익하는 법. 이 수익하는 법이 실제 우리 통계 기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를 공부할 때 사실 꽤 많은 시간 소요되거든요. 다 하지 못한다고.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수업할 때 딱 2개만 계속하고 나머지 그냥 버릴 거예요. 과감하게. 수익하는 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뭐 있어. 감정평가에서 최소 4개, 최대 뭐 한 6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6개 안 되겠다. 최대 5개. 4개 또는 5개 맞춘다 생각하시고 1개 정도 보통 틀려준다 생각하시라고. 1-2개 정도. 이제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되지. 책의 내용을 사실 다 할 수 없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꽤 많은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꼭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자, 저기 있는 486페이지 3절 있죠. 그죠? 486페이지 3절.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있죠. 요거 꼭 하셔야 돼. 그래서 하는데 예. 쭉 가서 예, 그다음에 494페이지. 가격 재원칙 요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줄줄줄 넘어가서 예, 저기 있는 508페이지 2절 중에서 2절이 보니까 원가 방식 나 있죠. 고식 밑에 있는 컨 1번 원가법만 해. 원가법만. 컨 1번 원가법. 자, 그다음에 예, 또 넘어가 보시니까 저기 이 말은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520페이지까지 하시면 안 돼. 520페이지까지. 자, 그다음에 525페이지 보니까 3절 비교 방식이 있는데 525페이지. 자, 비교 방식이 있는데 거기 밑에 큰 1번 있지? 1번. 거래 사례 비교법만 하시라고. 거래 사례 비교법만. 자, 그래 보시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536페이지 보니까 네, 거기 있는 4절 수익 방식에서 1번 수익 환원법에서 뭐만 보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있는 거 의 있지. 의만 보시고 요건 찝어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541페이지 양갈로 5번 구하는 방법이 있지. 요것만 수익하는 부분. 다른 거 그냥 버리시고. 자, 또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갔을라문에 자, 예, 550페이지
사실은요 우리 공부하는 게 거기 있는 감정평가 규칙이 이 법조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최근에 보니까 자꾸 시험 낼 때 이 감정평가 어디를 많이 내는 거면 거기 규칙이지 이걸 계속 시험 내. 규칙이 보통 이거 연관된 게 보통 3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막 이유를 물어봤어. 왜 이렇게 항상 규칙을 매번 3개 내냐 물어보니까 이거요. 이 개론 과목은 항상 이의제가 굉장히 많거든. 보통 시험 끝나면요 다른 과목은 이의제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개론 과목은 40문항 전체 다 이의제가 들어온다고. 글자 나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 뭐 있습니까? 법조문 그냥 그대로 시험 내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있다는데 법에. 그래서 거기 있는 규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간단해. 물론 제가 수업을 다 하겠지만 자, 그 중에서 꼭 보실 거 뒷장 가볼까? 예, 쭉쭉 넘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550페이지 있는 다시 550페이지 1번에 정의에 있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2조. 박스 2조 있지.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총 15호 15개 어떤 조문이 있거든요.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고 자, 쭉 넘어가서 예, 그냥 쭉 넘어가셔. 뭐 아무 생각 없이. 자, 꼭 해야 될 거 저기 있는 559페이지 맨 밑에 7번 있죠? 물건별 감정평가.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14조 우리 규칙의 14조 보면요 1항에 뭐 있습니까? 토지를 뭘 한다고? 공시 저기 지가 기준법이죠. 이와 같이 뒷장 가볼까? 자, 줄 것이 말고 그냥 가볼게. 자, 560페이지 큰 2번 맨 밑에 건물평가 15조 나 있죠. 1항 보니까 건물은 뭐라 했습니까? 원가법 이런 순서가 보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565페이지 4장 가격 공시지도 얘도 중요한 건요 566페이지 보니까 2절 가격 공시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 요걸 공부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할 거니까 뭐 크게 어떤 부담을 갖지 말고 나중에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자, 그런 걸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시라고. 나중 가서.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게. 우리 항상 법 조문을 좀 갖고 있어야 돼. 법 조문이 어디? 아까 보니까 법 조문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예, 566페이지 보니 법 조문이 있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가격 공시지? 예, 555페이지. 자, 요걸 이 중간 중 계속 볼 거예요. 계속 555페이지, 550페이지. 그 내용을 중간 중 계속 볼 거니까, 예, 하여튼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책은 400 앞에 맨 밑에 봐보자고. 467페이지. 자, 일단 467 있는데 감정평가 개념이 있죠. 넘어가셔. 그냥 쭉쭉 넘어가셔. 다른 거 아예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책이 약간 중복돼 있는데 자, 일단 470페이지부터 할게요. 470페이지. 자, 470페이지.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원래 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는 목적은 뭘 평가할 목적입니까?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들까 파악할 목적이죠. 그죠? 자, 따라서 이때 우리 물론 가격이라는 말과 가치는 이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굳이 구분하지 마. 나중 가면요. 이 말이요. 나중 가면 가격, 가액, 가치 다 같아진다고. 이게 참 머리 아픈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떤 놈은 요 가격까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가액이라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가치 가지고 가격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좀 통일해 주면 좋겠는데 보는 식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맨 처음 1번의 책을 뺏겼던 김영정 교수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최초의 책을 쓴 사람이. 좀 정리를 똑바로 했으면 참 좋은데 거기 그거 자체가 흔들리고 엉터리니까 이게 모든 엉터리 될 수밖에 없다고. 웃기는 건 그거 잘못된 게 마치 진실은 그냥 쭉 끌고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벌써 한 30년 지난 거의 한 40년 1974년도에 책이 도입됐으니까 이 개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우리 뭐 교수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물론 개념 파악돼 되지만 수험생이 봤을 때 어떨 때 뭐 이렇게 쓰거든. 자 결론 똑같다. 그놈이에요. 우리 전에 설명한 게 있었죠. 네, 부추가 우리 뭐랍니까? 여기는 정구지입니까? 그냥 걸어 보시라고 편하게. 이런 걸자 목숨 걸지 말고. 그래서 자 일단 거기 있는 가치, 가격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잠시 우리 이런 게 있죠. 이 물건 평가할 때 보니까 담보 평가, 경매 평가, 과세 평가 등이 있거든요. 그 담보로 평가된 게 담보 가치야. 경매로 평가된 경매 가치거든. 또 저기 있는 세금 등을 부과해서 평가된 게 과세 가치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 부분이 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뭐 흐름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가치에 대한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원칙은 무슨 가치로 평가하냐? 원칙은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법 조문상에 자 일단 법 조문 가볼까? 550페이지. 2조 1항 정의 있죠? 무슨 가치? 그죠? 시장 가치 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8년 전이구나. 8년 전에 보면요. 그 당시는 이 규칙에 보니까 감정 평가된 가격은 정상 가치를 말 썼다고. 네? 이렇게 쓰죠. 정상 가치. 근데 웃기는 건 정상 가치를 딱 써놓고 있죠. 그 정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쭉 해놨어. 근데 이걸 한번 물어보자고. 어떤 게 정상인데? 어떤 게? 그 정의 내기 애매모호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 말에 애매모호하는 게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뭔데요? 시장에서 적정하게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시장 가치야.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볼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그렇게 평가하지 못할 때가 있어. 자 물어볼까? 우리 저기 있는 공원 같은 거 있지, 학교 같은 거 있지, 교회 같은 거 있지. 이 시장에서 매매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시장 가치 평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외적이지만 시장 가치 2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가격 딱 두 개요.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아까 있죠. 우리 보통 자 보세요. 담보 평가, 경매 평가, 과세 평가 이건 지금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래서 기억할 건 단지 이거 마시면 돼.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2배 가치를 평가한다. 요거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하면 제가 시장 가치는 정의를 따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자 다시 470페이지 가볼까요? 470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다시 우리 책 551페이지 갖고 있죠? 그죠? 자 551페이지. 자 거기 있는 2번 시장 가치 있지? 그죠? 자 5조 보니까 박스에 1항 5조 1항 가볼게.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 가액을 뭘 한다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2항 가볼게. 2항. 자 쭉 한번 읽어볼게. 감정평가업자가 1항 즉 우리 시장 가치죠. 1항에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뭘 한다고? 뒤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나있지. 그 밑에 얘는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 이거 마시면 돼. 그건 반호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470페이지요. 자, 470페이지. 자, 거기 있나 우리 2절 감정평가 원칙이 있죠. 1번이 뭐예요? 시장가치죠. 자, 우측 가볼까요? 2번 뭐나 있으면 거 보니까 밑에 의가 있고 우측에 뭐 있습니까? 2번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자,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셔요. 우리 시험에 나와요. 감정평가는 원칙은 시장가치를 평가하되 어떤 특별한 경우인 경우는 시장가치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쓴다. 맞는 거지? 그죠? 그런 말만 하시면 안 돼. 용어 자체를 갖다가 고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472페이지에 있는데, 자, 일단 거기 내용 하기 위해서 먼저 여보세요. 이제. 자, 여보세요. 이런 기본 설명하시면 돼. 자, 우리 감정평가된 가격은 요거부터 합니다. 평가된 가격은 요 말이 꽤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이 건물 가지고 3년 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3년 그 다음에 전에 평가할 때 항상 이 건물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항상 우리 감정평가 보고서에 꼭 기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물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 그 날짜를 꼭 써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이때 우리 거기 있는 그 말이 뭐냐? 자,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항상 이걸 기준 시점 가격이 되겠습니다고. 기준 시점 가격. 자, 다시 책을 갖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아까 550페이지 있지? 자, 밑에 그 정에 2호, 3호가 있을 거예요. 2호, 3호 보니까 뭐 있습니까? 2호 보니까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같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기준 시점이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옆에 그 옆에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553페이지 참조. 옆에 써놓으세요. 다시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 아까 했던 거 550페이지 있죠? 2호 3호에다가 옆에다 553페이지 참조를 쓰라고. 553페이지 2항 참조. 553페이지 2항 참조.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 좀 쉽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제 553페이지 가시죠. 자, 거기 보니까 구조의 2항입니다. 구조. 자, 그 2항 보입니까? 이 지문이 있죠. 우리 과거에 한 10번 이상 지문 났거든. 10번 이상. 나왔는데 답이 한 4번, 거의 한 반은 이 틀린 답 냈다고 가지고.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잘 보셔야 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요 물건이 원래 농지인데 국가가 발표했어. 야, 요거 2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공시하자마자 땅값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는 평가할 때 농지로 평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업용 평가해야 됩니까? 상업이겠다죠. 자, 이제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 땅을 의뢰인이 뭐라는 거면, 야, 이 물건 좀 평가해줘라고 평가해서 의뢰했어. 한 날짜 보니까 요거 발표한 날이 3월 2일 날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의뢰한 날에 보니까 언젠가면
예, 요게 2월 2일 날 의뢰했다고. 근데 그러면 결국 의뢰하면 결국 평가서 뭐 있습니까? 좋다. 이 물건 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죠? 확인한데 이 말이 다른 말 조사인데 조사를 갖다 시작한 날이 보니까 이게 2월 10일이었어. 그죠? 현장 답사하고 각종 공부 쭉 뛰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었어. 완료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면 예, 2월 27일이었어.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평가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평가를 갖다가 시작한 날이 보니까 이게 언젠가면 예, 2월 28일이었어. 그래서 조사 완료, 저 평가 완료되었어. 완료된 날이 언젠가면 이게 3월 10일에 완료됐다고. 그러면 이 평가된 걸 가진 보고서를 만든다고. 왜?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갖다 제출한 날이 보니까 언젠가면요. 이게 3월 20일 날 제출했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받았던 의뢰인은 이 물건이 평가된 게 과연 농지로 평가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상업으로 평가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물건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내용만 평가해야 됩니까? 원칙은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확인한 건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 언제가 확인했어? 요 때까지 물건 확인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유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여기 있는 요 근거를 가지고 계속 평가한다고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 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기준 시점은요. 조사가 완료된 날이지 절대 의뢰한 날도 아니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날도 아니고 감정 평가 완료된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53페이지 2양 읽어봐 이제. 이런 거 문구 최근에 2년 전에 또 그 시험 나왔다고. 자, 요거부터 뭐라 했습니까? 이 양 보니까 완료한 날로 할 수 있는가 한다는 거지. 무슨 딱 박아놨어? 553페이지. 딱 무엇을 박아놨죠? 자, 그 뒤에 다시 그 뒤에 읽어볼게. 다만 자 기준 시점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날짜 뒤에 줄 거 놓고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에만. 조건이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에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럼 결국은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인데 요 날짜가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예, 조사가 뭐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는 가격 뭐라고요?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요 말도 시험 나온다고. 그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리 정해졌단 말은 보세요. 이런 경우 있지. 잠시만요. 이런 거거든. 우리 보통 이제 소송 관련돼 있는 사건 등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을 벌써 뭐예요? 소송 발생된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까? 미래 사건입니까? 소송 자체 사건 과거지. 그지? 그 과거에 있는 사건을 평가할 수도 있거든. 1년 전의 상황을. 즉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에 있어. 야, 1년 전에 있는 상황을 평가해줘. 라면 할 수 있다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야, 이 건물 요거 철거하고 내 앞으로 철거할 건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건물 지어줄 건데 그런 건물 지으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라고 의뢰할 수도 있다고. 그 앞으로 지어줄 건물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감정평을 미리 정해있단 말은 의뢰인이 어떤 미리 정했을 때 이 말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현재 있는 상황도 평가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상황도 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평가서가. 그래서 이게 미리 정해진 경우지. 근데 단 요거야. 가격 조사 가능해야 돼. 자, 이런 경우 있지. 우리 학원 건물이 2년 전에 있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어 얼마든지. 왜?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 건물이 있죠. 1930년대 상을 평가해 둘래. 그때 있는 자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그건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응?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상황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50년 이상을 예측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등을 다 평가할 수 있지만 다만 이게 가격 조사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경우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문구 꽤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요거지. 그죠? 조사 완료한 날로 하되 미리 정해진 경우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 뜻이라고. 자 그러면 좋다. 계속 갑니다. 이때 보니까 이때 다시 보세요. 여기 전제 조건인데 이 말 아닙니까? 어레인이 보니까 야 평가해 줘. 조건이 뭐야? 과거로, 현재로, 미래를 평가할 수 있지. 그죠? 전제 조건 보니까 이게 평가가 보니까 과거에 있는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가 보고서에는요. 원래 말이 구질구질 싫거든. 압축된 용어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설마 거기 있는 평가 보고서에 이 물건 과거에 있는 상태로 평가하니까 또는 미래에 있는 상태로 평가는 이러면 안 쓴다고. 이 압축된 말 쓰기 원하는데 과거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뭐냐? 소급평가를 썼을 때.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 뭐라냐? 현황평가. 현황. 이렇게 쓴다고요. 미래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기한부 평가 또는 조건부 평가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뜻이 뭐냐 이거 마시면 안 돼. 문제에서 소급이랑 무조건 뭐 있어? 언제 평가? 그냥 과거에 있는 상태 평가라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뭐 6개월 전의 상태 평가니 무조건 저기 소급인데 얘는 항상 나오면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과거. 현황이란 말 우리말 줄여 저기 우리말 쓴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이야. 지금에 있는 상황. 우리 현재인 상황 있죠? 보는 1층에 뭐 있습니까? 우리 학원 건물 1층에 고깃집, 안경점 지금 있는 상태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뭐 있습니까? 우리 4층을 보니까 뭐 쓰고 있습니까? 학원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그죠? 옆에 뭐 이빨 있지? 그다음에 여기 뭐 주산 것도 있고 지금 있는 상경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황 평가야.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건 기한이란 말과 조건이 중요한데 기한과 조건은 이미 민법상 비었죠. 기한은 뭐요? 이미 정해진 거지. 현재상 미래지. 미래. 그래서 이 기한은 시간만 경하면 무조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은 어떤 단서가 있어. 야 이 물건 뭐 5층 건물 짓는다면 또 3층에 뭐 4층에 뭐 있습니까? 술집 들어온다면 또 저기 있는 8층에 뭐 있습니까? 저기 8층에 GS 24시 들어온다면 이렇게 어떤 가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자 기한은 요건 뭐 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오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확실성 있는 미래가 있을 때 반드시 기한 평가요. 조건부는 어떤가 한다면 여기 결국은 조건이거든요. 즉 간단히 보죠. 여기 있는 창원시가 바다가 되어지니까 얼마다. 되어지니까 이 말은 반드시 오는 거지. 그게 뭐냐? 기한부야. 창원시가 바다가 되어진다면 이건 뭐 있습니까? 이퍼지 이퍼. 그죠? 여기는 뭐라고? 조건부지. 그래서 자 그래서 조건부는 뭐 있습니까? 이건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특히 여기 조건부는 주로 우리 영어 중에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가?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하게. 항상 상정이란 말이 항상 들어와. 여기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쓰면 이게 가정을 두면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상정하고 딱 들어지. 이건 전부 다 조건부라고. 그래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거죠. 우리 현재 보니까 내가
2019년 12월입니다. 12월 달에 뭐 있어?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뭐 하겠다. 여기에 뭐예요? 확실한 거 아니야? 여기 안 보지. 그다음에 내가 중개사 합격만 되어진다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고려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글자 보시면 특히 중요한 건 요거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아. 응? 속업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조건부 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자,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할 게 있어요. 자, 이게 감정평가상 분류인데요. 평가상 분류. 자, 다시 550페이지 갑니다. 552페이지. 거기 보니까 7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땅이 크게 4개 필지가 있어. 4개 필지가. 필지가 뭔지 알죠? 그죠? 지번 11번, 12번, 13번, 14번 4필지가 있는데 필지란 결국은 각각의 독립된 하나의 권리.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이 물건 평가할 때 요 4개를 다 묶어서 평가하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필지마다 원칙은 따로따로 평가해야 됩니까?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 원칙이라고. 그래서 원칙은 개별 평가함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여기 크게 4개 있거든요. 일괄 평가가 있고, 두 번째 구분 평가가 있고요. 세 번째 보니까 부분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1번에서 뭔가 요거 대신에 독립 평가인 독립은 지금 하지 마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다만 할 것은 자, 이건 빼버리고 요거 3개 개념 아셔야 돼. 그런데 항상 강조할 건, 자 보세요. 자꾸 책에 있는 내용 의미 없습니다. 요 글자 따라가. 일괄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합친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말은 원칙은 물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2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2개 이상 있는 걸 합친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이런 키워드 뭐 이런 겁니다. 얘는 무조건 나오거든. 2 이상이 어떻게 된다면 좀 일괄평가야. 좀 나겠지만 이런 구분과 부분 요거 차이 구분됩니까? 구분은 뭐예요? 쪼개는 거지. 그지? 그 전체 반대말이 구분입니까? 부분입니까? 전체 반대. 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반대 부분이야.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갑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550페이지 7조 1항 가보니까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지. 그죠? 근데 2항 가볼게. 2항은 자 여기 칠판 보시고 잠시 해볼게.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땅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얘는 100만 원, 얘는 140, 요거 140, 요거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하자고. 요 지번 13번은 우리 가끔 이제 도로 여기 창원 외곽 도로 가 보니까 앞에 도로가 있는데 요만큼은 현재 상가 쓰고 있거든. 한 필지인데 요 뒤에는 뭐 있습니까? 감자 밭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끔 있죠. 그죠? 요 땅가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치? 자, 그러면 원칙은 필지마다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요 땅값 같잖아. 같으면 굳이 분리 평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요 전체를 뭐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묶는다 이게 일괄이지. 그러니까 자 다시 2항 가볼게. 도리상에 자 도리상만 줄 거놓고 뒤에 볼 필요 없어요. 항상 그 뒷말 이 말 따라오고 있어.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볼래요? 자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 말 나오고 뒤에 항상 그 말 뒷말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뒷말이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처럼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이 말 따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무슨 평가한다? 일괄 묶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사망. 자, 사망을 보는데 여기 보세요. 자, 잠시. 이거 보세요. 앞에는 상가, 뒤는 감자밭이야. 땅값 다르지.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를 묶어 평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한 필지인데 이걸 쪼개는 게 쪼갠다 이게 뭐야? 구분이지. 자, 가볼게. 사망.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어떻게? 가치가 다르면 뭐 한다고? 구분하여 평가한다 써놨지. 그럼 결국은 자 보세요. 얘 물건 몇 개지고? 둘 이상. 요거 몇 개? 한 개. 한 개의 물건인데 뭐 때문에? 가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로 구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요. 자, 사항 할 건데 여기 보세요. 다시. 전체 반대가 부분이지. 부분. 자, 여기 보세요. 요 지번 11번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만큼 돌에 수용되는 경우 수용이. 그러면 우리 감정 평가할 때 요걸 평가할 목적인데 전체를 다 평가할 필요 있어? 요거 다 평가할 필요 있냐고. 수용되는 부분 평가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뭐만 평가한다? 그죠? 일부분만 평가한다. 이게 부분 평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개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서 이게 무슨 평가이냐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항 가볼까? 쭉 볼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해야 될 경우 뒤에 설명 쭉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즉 항상 뭐야?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경우지. 여기 키워드야. 줄 거 넣고. 이런 건 절대 안에 걸릴 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말 자체가 언어 평가 속에 포함되려고 마시면 안 돼.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책 이제 맨 앞에 갑니다. 472페이지. 자, 컴 3번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요거요. 이 말. 그래서 원래 그 제목을 좀 바꾸시는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감정 평가상 분리말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 큰 사문 좀 바꾸죠. 감정 평가상 분류. 해서 밑에 어이가 있고 2번 뭐 있습니까? 그 세 개 본 기억나지? 그죠? 472페이지. 일괄, 구, 분, 부, 분 세 개 있지. 일괄 키워드 뭐? 둘 이상 줄 거 넣고. 갈로 2번 구분 평가. 자, 물건 몇 개? 한 개. 왜? 가치 차이. 그 다음에 갈로 3번 부분 평가. 그거 찾을 뭐 있습니까? 일부분 나 있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시험 웃기는 게 주로 어떤 걸 많이 장난치는지 압니까? 보세요. 칠판. 요거 가지고 시험을 가장 많이 장난쳐. 요 두 개 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암기하자고. 어떻게 암기합니까? 가, 구 요거야.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가구로 그냥 암기합니다. 가구. 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3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 분류가 있는데 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74페이지 큰 4번 보니까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지. 자, 칠판 보시고 요거 얘도 이렇게 설명한 게 언어 평가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줄 알 것은 거기서 뭐 있습니까? 예. 현황 평가. 현황은 뭐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있는 상황. 거기서 뭐라 했으면 대상 물건 상태 구조 쭉 있는데 있는 그대로. 여기 핵심이라고. 언제? 앞에 사실 빠짐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 정확한 말은.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현황 평가야. 2번 조건부는 무조건 나오거든. 예, 쭉 있지만 새로운 상황이 뭐 있으면 상황이 발생할 걸 상정이 줄 거 넣고.
상전 이 말은 전제를 둔다 이 말 뜻입니다. 가정을 두고 그 조건에 성취할 걸 평가하는 거고 기한부는 확실하게 도래할 사항이고 소급은 언제라고요? 소급 과거 핵심이 과거 어느 시점인데 과거란 말만 하면 돼.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 게 거기 있는 소급 평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477. 자, 2장 가치 이론. 자, 1절 넘어가시고요. 자, 478페이지 보니까 3번 맨 밑에 3번 있죠? 가치의 다원론. 이 말은 자, 줄 것이지만 이건 의미 없으니까 가격이란 건 여러 개 있다. 우측 가볼까? 가격 종류 뭐 있어? 엄청 많지. 그 이런 게 좀 뭐 있습니까? 이래 보시면 안 돼. 이거 보세요.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무슨 가치? 저기 이렇게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굳이 알 필요 없어. 그런 좀 뭐 있으면 담보 과세 등이 몽땅 다 시장 가치 외 가치 평가라고.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갔을라보네. 자, 480페이지 5번. 요 본 기억 납니까? 아니, 큰 5번. 원칙 무슨 가치 평가한다. 이 또 나온 거예요, 반복해서. 그지? 그래서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단지 이 박스 5조 있지? 5조 보니까 1항이 뭐야? 원칙은 뭘 기준한다? 시장가치 기준을 결정한다. 예, 동그라미 2항 보니까 뭐 있습니까? 두 제주 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줄거 놓고. 자, 뒷장에 482페이지요. 자, 보니까 부동산 가치, 가격, 형성요인이 있습니다. 자, 가격 형성요인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법 조문이 있는데 법 조문을 제가 먼저 할 겁니다. 자, 일단 482페이지 밑에 큰 1번 부동산 가격 형성요 의에서 이 갈로 1번 있지. 여기 법 조문 경우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일단 줄 거 넣으세요. 가격 형성 요인이란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두째 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거 줄 거 넣고. 그러니까 그 말 나와요. 이거 보세요. 가격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과 무슨 요인? 요 개별 요인을 뭐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가치 또는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자, 번역할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형성은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을 쓰면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묻는 거요. 즉,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건물 10억 한다 했을 때 10억 영향 주는 게 있어요. 뭐가 영향 주지? 위치 또 면적 오케이 또 엄청 많네. 준공연도 또 해볼까? 자, 이 건물이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지어진 지 몇 년 되었고 또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 주차실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이것도 영향 주겠지만 앞에 있는 도로가 몇 차선 도로이고 또 인구가 현재 유동인구 얼마 될 것이고 주로 어떤 계층이 많이 이동할 것이고 주변 지역에 어떤 상가가 있을 것이고 영향 주겠지. 또 그다음에 이 창원시에 있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영향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이 건물의 가격을 영향 주는 건데 실은 이 건물의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잖아. 다시 해볼까? 이걸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걸 비슷하게 묶습니다. 자, 이 건물 몇 평이니 몇 층이니 지어진 몇 년이니 이 말은 이 건물 자체 묻는 거지. 이 건물 자체가 뭐냐? 개별 요인도 영향 주더라. 또 주변 지역에 뭐 있습니까? 도로가 몇 차선, 버스 몇 대, 유동인구 얼마, 주변 상가 뭐 이건 주변 환경이지. 여기 뭐지? 지역 요인. 그다음에 창원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영향 주는 게 있어. 창원시 전체에 있는 경기야. 또 우리 세금 다 똑같이 영향 준다고.
그런 게 일반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건 크게 세 개 있다. 이 물건 자체인 개별과 주변 환경인 지역과 그다음에 전체에 있는 일반 요인이야. 요 세 개 영향 주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시험 나면 항상 이 말 나옵니다. 네, 이러이러한 게 가격 형성 요인을 해서 설명중 나오면서 요건 나와. 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떤 요인이 뭐냐 시험 낸다고. 자, 따라서 우리 책 보니까 설명은 진짜 많은데 뒤에 내용 읽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법 좀 하시면 안 돼. 그 다음 뒷장에. 자, 484페이지. 자, 거기 뭐 있습니까? 같이 뭐라고? 발생 요인. 여기 보시고. 이게 재밌는 건요. 이 말과 이 말은 분명히 다른 거요. 응? 요건 가격이 영향 주는 거지. 얘는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 이 말 뜻이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본식 용어인데. 자, 물어볼게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건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훨씬 더 비싼 건. 비싼 건 다이아몬드지. 아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이아몬드 왜 비쌉니까? 이유가 희소성이지. 희소성. 자, 다시 이 말이요. 아니 왜 똑같은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창원에 있는 한평과 강남 땅값 차이가 있냐고. 응? 왜 창원 현재 땅값 평당 500인데 500은 가격이 존재했어? 왜 500의 가격이 나올 것이고 저기 있는 뭐 강남인 땅은 평당 2억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왜 5억이란 가격이 발생하냐? 예? 또는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이 1억이라는 이 가격이 발생한 그 이유를 묻는다고. 뭐 때문에 발생이냐 묻는 거예요. 가격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가격이 영향 주는 거 다르지. 영향 준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물건 5억이다 3억이다 이 가격의 발생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땅인데 이 땅이 얼마나 희소하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 그죠? 두 번째.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 전체가 보니까 건물 주인이 보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250억에 내놨어. 응? 공급자가. 근데 이 250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요? 모르는 거 아니야? 250 이건 결국 뭐였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놈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고 뭐든지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결국은 허상된 가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줄 능력 있는 수요 무슨 수요? 유효수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김치찌개를 지금 찌개를 갖다 이제 먹을 건데 내가 돈을 저기 뭐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가능금 한번 다시 보자고. 배가 거의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그 김치를 먹을 때 줄 수 있는 가격과 금방 밥을 먹고 또 그걸 먹는데 그럼 내가 그 가격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격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할까 따라서 이건 줄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효용, 즉 유용성 이에 따라서 가격을 더 높은 가격을 줄 용이 있을 것이고 더 낮은 가격을 줄 용이 있다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땅이 있어. 특히 남해안쪽에 무인도 많지. 무인도. 그 가격이 있습니까? 왜 가격이 없을까? 네? 산소 없다. 왜 안 사? 쓸 수 없다. 무인도 지금 요새 저기 남해안쪽에 저기 보니 섬 굉장히 가치 꽤 비싸던데. 그죠? 무인도는 지금 가격이 없다고. 왜 없을까? 같은 말이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살 수 없습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야? 소유권이 누굽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든지 권리가 있을 때 그것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달도 가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서로 뭐 있습니까? 이거 매매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권리 등이 뭐 할 때? 매매랑 이전이지. 그죠? 이전 등이 되어질 때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걸 고려해서 가격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마시면 안 돼. 따라서 이 가격의 발생 요인은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가격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요 네 개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그 요건 충족되면 가격이 존재합니까? 자, 해볼게 다시. 지구 밖에 있는 달, 자, 한 개 있지? 희소해. 그죠? 나 이 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부자거든. 살 능력 대. 또 달 한 개 참 아름답잖아. 응? 만족하단 말이야. 근데 왜 가격이 없냐? 이 달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결과 가격이 없는 거지.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격 발생 요인은 항상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의미가 없으니까 요 네 개를 뭐요? 모두 어떨 때? 충족할 때만 뭐가 있다고요? 가격이 발생하는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 보세요. 우리 저기 있는 7개 있지. 꼭 해야 될 거. 요거 중에 없는 건 여기 시험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저기 메인인데 이게 안 나. 저기 7개 중에 뭐 있어요? 만약에 한 개 빠지죠. 빠지면 여기 시험 나온다. 여기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돼. 이건 단답형이죠. 그죠? 자, 우리 그 책 보니까 484페이지 보니까 2번 가격 발생이 있는데 그거 다 보지 말고 굵은 걸 쓰면 줄 거는 1번 유용성 우측에 뭐 있습니까? 2번 희소성 3번 뭐가 있습니까? 유효수요. 4번 뭐 있죠? 이전성. 요거 마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했는데 우리 속된 말 이게 뭐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저기 다음에 3월 달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줄 건데 요건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오픈 게임이야. 응? 본 게임은 지역 분석부터. 그죠? 책에 있는 486페이지 6페이지부터 본 게임입니다. 자, 고려하시고 좀 쉬었다가 지역과 개별 분석할게요.